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, 자, 그러면 저 그냥 중견기업 갈래요? 아니, 생각 잘해보세요. 잘못된 게 뭐냐면, 저 중견기업이나 갈래 해보세요. 이거 생각보다 안 됩니다. 잘 안 돼요.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뭐 들어 있어요. 우리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중견기업은 굉장히 작은 회사가 아니죠. 그렇죠. 예, 중견기업은 왜 뭐라고 어느 규모로 중견기업이라고? 그렇죠.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기업, 그렇죠. 자산 규모가 10조 이상인 곳이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될까요? 거의 뭐 1%가 안 됩니다. 그렇죠. 지금 현재 제가 어제 따로 구글에서 검색해본 결과는 57개예요. 삼성 같은 큰 기업들이요. 자, 그 다음에 뭐냐면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요. 중견기업은 1년 매출액이 5천억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년 동안 이게 1,500억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곳이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. 중견기업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뭐 직원 수가 1,000명 이상이거나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, 자기 자본이 1,000억, 그 다음에 3년 매출액이 1,500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.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돼요. 즉 뭐냐면 안정성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좀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이다 라고 보는데, 우리나라에는 0.12%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. 네, 작아요. 즉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대부분, 특히 99%는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대기업만 자꾸 나오는지 알아요?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내 사촌 오빠가 혹은 엄마 친구 아들이 다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기업을 갖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다 큰 기업들만 생각하는데, 우리나라의 88%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절대로 이제 이걸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. 사실 또 중기업도 있고 소기업 분류도 있어요. 더 작은 거.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 더 많은 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견기업도 쉽게 볼 수, 0.1%는 결국 한 1% 외에는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. 많지 않죠. 이게 이제 전제로 좀 까셔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으로 하나가 더 남았어요. 스타트업이에요. 스타트업. 그렇죠. 막 생긴 지 1년 차, 2년 차 뭐 이렇게 된 기업들인데, 그렇죠. IT 쪽은 또 스타트업이 워낙 많으니까. 그렇죠. 대부분 또 IT 쪽인데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가게 되면, 특히 뭐 제조업체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면 좀 꽉 막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 좀 이제 우리 신세대 분들께서는 이제 수평적인 문화나 혹은 좀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좀 괴리감을 느끼거나 차이가 느끼실 것 같으면은 이것저것 저는 그 수평적인 문화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스타트업에 가시면 깨어 있으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. 그쵸, 왜냐면 IT 쪽도 그렇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커나가시는 걸 원하시면은 스타트업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.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, 뭐 이렇게 그렇죠. 어떤 직업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취감을 좀 맛보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업 맞습니다. 괜찮죠? 네이버가 처음부터 갑자기 큰 기업은 아니었거든요.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JYP, 그 다음에 많이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고 있는 BYC, 그 속옷 만드는 이런 회사들 다 이제 중견기업이나 좀 작게 시작했던 기업들이거든요. 꼭 큰 기업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청년친화. 청년친화 맞나요? 청년친화 기업은 이게 뭐냐면 우리 워크넷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삶과 일의 밸런스가 중요해요. 뭐 한 5시 이후, 6시 이후에는 내 삶을 갈고자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워크넷에 있는 청년 친화 기업을 조금 보시고 보면은 좀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조사를 했고, 그 다음에 워라벨이 있는 기업이 이제 청년 친화 요 기업에 조금 더 리스트업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워크넷 가면, 청년 워크넷 가면 아주 정리가 지역별로 잘 돼 있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되게 그 목록 딱 보고 우리 제가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종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보고서 리스트를 보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긴 주로 진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인증한 거니까 이런 데는 조금 객관적으로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좀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, 일단은 마인드를 좀 새로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중소기업, 아까 말씀드린 그냥 중소기업이나 가지 혹은 중견기업이나 가지가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차이는, 즉 필요한 역량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게 있어요. 자, 다른 거 다 빼고 이것만 딱 하나 할게요. 중소기업 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적인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부분하고요, 빨리 친화되는 게 되게 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오래 다닐 친구가 필요해요.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.
그리고 나서 도전을 해주셔야 돼요. 예를 들면은 이 능력은 있어요. 근데 들어왔는데 4명, 5명밖에 안 되는 우리 회사에서 본인 일은 잘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친화력, 그리고 또 오래 다닐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게, 실제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건 좋지 않지만 오래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더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혼자 톡 튀어나오기보다도 같이 융화돼서 저녁에 늦게라도 같이 좀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싫은데요.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같이 싶었는데, 그러니까 조직에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팀워크를 잘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이 훨씬 유리하겠네요. 훨씬 유리하죠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훨씬 더 맞겠죠. 주도성을 가지고 팀워크를 가지고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이 제일 맞을 것 같다. 물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정말 그 임금 부분에서나 복지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선택인 거잖아요. 요즘은 어떤 자기 직업가치 기준이 이제 다양하니까. 참 여기 김은혜님이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어떻게 아나요? 그렇죠. 여러분들이 이 상장과 비상장은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런 가장 크게 보면 돼요. 자, 제가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.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업의 분류 있어요. 선생님 그거 언제 다 따지면서 지원해요? 안 봐도 돼요.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에 들어가면 옆에 써있어. 중견입니다. 중소입니다. 이렇게 써있어요. 그 대신 다만 어떤 건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지원하자라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. 마찬가지로 상장 기업도 옆에 좀 나와 있습니다.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상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 많이 나와 있고,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은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. 혹은 이제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아무래도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거고 안 돼 있는 거니까. 근데 비상장인데도 괜찮은 데 많아요. 일부러 오너가 예를 들어서 주주들 이 얘기를 다 듣고서 경영하고 싶지 않다. 너무 거기 비유 맞추는 것 같다. 그래서 일부러 비상장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.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데가 쿠팡. 비상장이에요. 왜냐면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하면 저도 같은 경우는 나눠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고 투자를 받는 만큼 그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오히려 기업이 제대로 못 간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장 비상장은 상장 그러면 대체로 조건들이 되게 안정적이겠지만 또 거꾸로 아닌 것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스타트업 이제 배민도 스타트업이었죠. 맞아요. 배민 누가 이렇게 클 줄 알았을까요? 근데 같이 커나가고 싶은데 같이 망할까봐 그죠? 스타트업 무서워요. 요거 이제 멘탈하고 좀 비슷한 건데. 그렇죠. 그 대신 이제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은 쉽죠. 오히려 어떤 다양한 어떤 채용에 대한 절차보다는 가서 이제 차 한잔 또 하면서 저도 이렇게 바로 또 채용이 될 수도 있기도 한데, 실제 오히려 보게 되면은 2달이든 6개월이든 1년짜리든 많은 업무를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 가면은 하나짜리를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가게 되면은 2달 안에 6개월치 일을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장점들은 얻어가야죠. 아무래도 불안정성들은 있고 네네네. 또 그러긴 하지만 항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두 가지 동시에 못 얻는다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좀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. 이런 게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것 대신에 불안정성만큼 이상으로 또 얻는 게 있을 수도 있고, 또 사실 대기업은 안정성은 있지만 직무의 역량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부분은 부족할 수 있다. 이런 거 양날의 칼인 부분이 있고요. 사실 이제 이런 문제죠. 중소기업은 야근을 해도 월급이 고정이고 요즘 사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은 워낙 월급이 작다. 이건 사실 우리의 정책적인 과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이거 있어요. 이소영님이 그렇게 질문했네요. 스타트업이 망해도 제 스펙이 될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될 수 있습니다. 그 스펙이 될 수 있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가서 월급이 작으니까요 라고 하는데 거기 평생 다니실 거예요? 아니란 말이에요. 미안하지만 그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속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여러분 거기 오래 다녀야 3년에서 5년이에요. 이제 그 경력을 갖고 3년에서 많이 다니고 그럼요. 그렇게 바라기 있어요. 왜냐면 보통 이제 3년 돼야 이제 본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, 회사에서는. 배민도 오너가 지금 바꿨잖아요. 본인이 지금 그것도 안 하는데. 그래요. 맞아요. 영원한 게 없어 이제. 그렇죠. 더군다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, 공무기관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직장을 좀 이직하게 되는 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가지고 옮겼을 때 여러분 거기에 뒤에 공이 하나, 2개 더 붙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사실
본인이 영역을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. 원사가 아니야.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폐업했어. 그렇죠. 어떻게 할 수 없지. 네네. 오히려 이직 사유도 분명하네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서영님이 얘기했겠지만 망해도 당연히 스펙이 되는 거고. 네, 충분히 당연히 오히려 뭐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상시 접수나 자주 공고가 올라오는 기업은 어떤가?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. 그렇죠. 1년 내내 구인 공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. 그렇죠. 잡코리아나 참 단골 계속 계속 올라오는 이런 거는 어떤가요? 이게 여러 가지 뉘앙스 어떤가요? 좋은가요? 나쁜가요? 이런 얘기일까요?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게요. 긍정적인 측면은 만약에 이제 그 회사가 커나가요. 계속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솔직히 좀 극히 드물고요. 이제 후자겠죠. 부정적인 측면은 계속 나가요. 계속 나가니까 한 달에 뽑아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. 근데 그런 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좀 일단 그런 데를 걸러주시는 거죠. 걸러주는 역할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저희 지역공연 전략공사도 처음에 공고를 냈는데 처음 세팅할 때는 좀 직원들이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상시 구인을 하는 데는 그만큼 좀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. 근데 이제 다이아리님이 요즘은 회사에서 진짜 그거 있잖아요. 나 여기 뼈를 박겠다 이런 말 해도 안 믿는다. 맞아요. 저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. 왜 여기에 뼈를 박어 회사에. 그래서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하려. 훌륭한 회사네요. 예, 맞아요. 있는 동안 열심히 하면 되고. 김누리님은 1년 내내 올라오면 이직률이 높은 거 아니고. 그렇죠, 당연히. 제가 상시 구인 업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일자리 센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있어요. 계속 나가면 대부분은 근로 조건이 굉장히 안 좋고 일이 되게 노동 강도가 있고 아니면 이런 데 있어요. 정말 1년 내내 일이 많이 들어와. 그렇죠. 이제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인원이 늘어나는지를 보시면 되죠. 네, 그렇죠.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뭐 이러면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인원은 안 늘어가는데. 그렇죠. 인원 자꾸 줄어드는데 공고는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요즘은 다행히 그런 정보들이 좀 이따 소개시켜 주겠지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정말 잘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.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잡코리아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제가 오늘 요거는 세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채용 공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이전 이력 채용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래프로까지 잘 나와 있어요. 스크롤만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년에 뭐 3번 이상 올라왔다.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도 직종이 다 똑같은데. 그렇죠. 직종이 다 똑같은데 1년에 지금 지난달 요번달 그거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예전에 좀 중견기업이었어요. 중견기업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거기 재무를 뽑는데 꼭 그 여자분을 안 된대요. 남자분을 뽑으래.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요?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부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어서 여성분들이 못 견뎌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죠. 저는 왜 남녀 차별하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서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부서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, 그 개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어쨌든 이제 후의 말이라고 하는 이분의 질문은 동종업계 이직 업무 범위가 달라서 이직 시 업무 범위가 달라도 중소기업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. 동종업계 이직 시 업무 범위가 다르면 중소기업 인정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, 중견기업, 중고신입이 너무 많아요. 결론은 이거네요. 중고신입이 많다. 소위 이제 요즘 취준생 말고 퇴준생들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요. 맞아요. 많아요. 근데 이제 이건 다른데 두 가지 질문은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퇴준생이 많아서 힘들다 이거 있고 경력의 인정 부분이 어딘 건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좀 잠깐 이해를 못했었어요. 그러니까 뒤는 취준생이 많아요. 그러니까 퇴준생이 많아요. 그렇죠.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은데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후에말님의 얘기는 뭐냐면 동종업계로 예를 들면 마케팅 쪽으로 이직을 했는데 업무 범위가 다른 거였다. 그러면 인정이 되겠느냐라고 해요. 아무래도 당연히 안 되겠죠. 경력이 그거는. 그렇죠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했다고 해서 A사에서 B사로 옮겼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떤 기획 파트를 좀 더 비슷한 걸 좀 많이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면접 상황에서 서로 좀 조율이 될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의 범위라는 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예 경력이 없는 것보다 경력이 있는 것들이 기업에서는 선호하고 있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십 경험이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보다 낫고 그리고 중고심이
신입이라는 아주 좀 슬픈 표현을 했었는데 네. 그래도 중고 신입이라도 회사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다 보고 있을 것 상당히 같아요. 좋은 네. 거죠.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. 좋습니다.